안녕하세요. 탈레스 코리아에서 온 조재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주제 말씀해 주신 대로 2025 정보보안 핵심 키워드 양자 공격, 또 양자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공격이나 양자 보안 쪽에 이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니스트죠. 그 미국의 국가산업기술연구원 니스트에서 양자 보안에 필요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의 표준화 세트, 첫 번째 표준화 세트를 8월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됐던 발표였는데, 일정에 나와 있던 발표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양자 공격에 대한 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어떤 신호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탈레스에서는 그동안 이제 양자 공격이나 양자를 활용한 어떤 산업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센서에 관한 것. 여기 보시면 뭐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니 고체 양자 센서니 히토류 이온 냉각 원자 기술 등등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라고 하는 스퀴드라고 하는 거는 그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RF 안테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탈레스 연구원하고 그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하고 그 공동 연구소를 차려서 거기서 지금 양자 RF 안테나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성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안테나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경우에 주파수의 크기의 약 4분의 1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MHz의 그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다 그러면 75cm 정도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옛날 자동차들 보면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었죠. AM 안테나, 저주파 안테나, AM 안테나나 이런 것들을 수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안테나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이게 다 유리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테두리에 이렇게 안테나가 숨어 있고요. 그래서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안테나를 구현을 하게 되면, 얘는 요만한 우유곽만한 크기의 안테나에서 0에서 30GHz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민감도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서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탈레스에서 2021년도에 그 발표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함께 연구한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그 혁신상인가 이런 거 수신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양자 기술을 이용한 것들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밑에 보면 그 네 번째 보시면 냉각 원자 기술 미래의 양자 관성 항법 시스템 사용. 이건 뭐냐면, 이제 저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항법 시스템, 그 기존의 항법 시스템은 그 관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서 어디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 거지.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다 운전하고 있어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건데, 관성 항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구의 자기장과 이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그 수치들을 다 쭉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뉴욕까지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얘가 몇 킬로미터 정도의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그 GPS, 내비게이션에 쓰고 있는 GPS를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GPS만 사용하기에는 또 얘가 위성에서 신호를 왔다 갔다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의 그 주기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비행기가 쭉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성항법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킬로미터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자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이제 그 오차 범위가 수미터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뇌 전단 스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MRI 등등등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탈레스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조인해서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기술보다는 그 밑에 부분들이 더 저희하고 관계가 또 많이 있겠죠.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자통신 기술이 있어요. 양자통신 기술은 아마
그 양자 관련해서 좀 기술을 접해 보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 중심으로 해서 양자 암호, 양자 QKD라고 하죠. 양자 키 분배에 대한 기술, 그 논의들이 계속 있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탈레스에서도 거기에 함께 그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 특히나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 전역을 다 이제 그 민감한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로 QCI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탈레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양자 키 분배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보호 이런 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 PQC죠. 포스트 퀀텀 시큐리티라고 한 포스트 퀀텀 크립토죠. 포스트 퀀텀 크립토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양자 내성화 뭐 QRA라고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PQC라는 용어로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산업표준연구원에서 이제 NCCOE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해요. NCCOE가 뭐냐면 니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우리 여러 이제 IT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보안에 대한 표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일종의 뭐 서브 기관인데, 거기에 PQC 관련 프로젝트에 저희 탈레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탈레스 제품을 제공을 하면서 그 상호 운용성을 위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격적인 주제는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지금 표준화 현황은 아마 작년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작년에 썼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몇 개만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니스트의 그 컨퍼런스에서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 그게 이게 많이 요즘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첫 번째 PQC 스탠다드가 2024년에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개의 알고리즘이 여기 보면 핍스 203, 핍스 204, 핍스 205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 개의 알고리즘이 표준화 세트로 나왔고요. 근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 첫 번째 표준화 세트가 나온 거고요. 여기 아직 핍스 206번, 여기 팔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아직 드래프트 상태예요. 내년 2025년에 표준화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세트는 리스트에서 경합을 쭉 벌였어요. 2027년부터 해서 쭉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셋을 받아다가 1라운드 거쳐서 몇 개 빽하고 2라운드 거쳐서 몇 개 빽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3라운드 때 최종 이제 우리 그 표준 알고리즘으로 포스트 퀀텀 크립토 표준 알고리즘으로 요거 4개를 정할 거야라고 했던 게 요 4가지 알고리즘이고요. 이번에는 요 3개 알고리즘이 첫 번째 스탠다드 셋이 완성이 돼서 그 스펙이 완성이 돼서, 쉽게 말하면 스펙이 완성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정도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라운드 4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KE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KEM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체 알고리즘으로 아직 경합을 아직 벌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 중에 하나 사이클하는 놈이 탈락을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 대부분 다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HQC랑 클래식 맥클레인 같은 경우에, 맥켈리스 같은 경우엔 이제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고, 바이크도 큰 문제가 없는 한 다 이제 표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1월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트의 표준화 동향이 왜 중요하냐?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저희가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AES 알고리즘, RSA 알고리즘, ECC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표준화된 다음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핍스 140-3의 그 구현 가이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계에서 많이 이제 인증할 때 가져와라라고 하는 게 핍스 140-2, 우리 뭐 레벨 1을 받았어요, 레벨 2를 받았어요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작년까지 해서 핍스 140-2, 핍스 140-2는 작년까지 해서 이제 그 더 이상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차세대 버전으로 핍스 140-3이 지금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고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구현 가이드로 여기 지난 8월 13일에 저희 요 스펙이 정해지자마자 이제 포스트 퀀텀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포스트 퀀텀 관련된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는데,
요 SP208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에 요도 테스트에 추가하도록 했어요. 사실은 요거는 요 내용은 죄송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LMS라고 하는 XMSS라고 하는 이제 코드 서명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원래는 이 스탠다드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API랑 이런 특성상 PQC에는 포함하지 못하지만 요거 스페셜 프로젝트 SP 스페셜 프로젝트로 이거 하나 추가해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얘는 PIPS 140-3을 인증을 그 PQC를 통해서 PQC를 가지고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테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왜 굳이 이 스페셜 퍼블릭 SP80-200 뭐 코드 설명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이미 스펙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미 스탠다드가 나와서 산업계에서 지금 많이 이제 쓰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생성이나 서명에 대한 구현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안에서 PIPS 140-2나 PIPS 140-3의 레벨 3 이상을 받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안에서 키가 생성이 되거나 서명 동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스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스나 HSM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스탠다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PQC 알고리즘이 충분히 스탠다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다른 모듈을 썼었는데 다음번 버전부터 이제 요 펌웨어에 정식적으로 들어가고 인증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용화 알고리즘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스트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거기서 정해진 것들이 거기서 인증받은 것들이 산업계에서 대체로 쓰여서 그래요. 여기는 상용 알고리즘 세트 CNSA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이죠. 국가안보국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RSA, AES, ECC 이런 것들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STUB라는 이름으로 혹은 CNSA 1.0이라는 이름으로 그 산업계에 쓰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유도 그렇게 권고된 상황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얘네가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인가 2.0을 발표를 하고 나서 2.0의 내용은 2.0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들은 아까 보셨던 그 PQC 알고리즘하고 AES 알고리즘하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들을 니네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돼라고 했고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기한은 마지막은 2030년, 33년, 2033년까지는 다 쓸 거고 2030년까지는 요것들은 반드시 써야 돼라고 타임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펌웨어 사이닝이 2025년부터는 디폴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권고 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 어디에 나와 있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LMS나 XMSS 저희 아까 제가 이건 왜 강조드리냐면요 하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SP800-208에 명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서명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얘들을 써야 돼요. 근데 요거는 당장 막 급하게 적용되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때부터 권고를 해서 2030년까지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쓰여야 되는 것으로 얘네가 알고리즘 세트 타임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밖에 다른 장비들도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고요. 근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굳이 양자 내성 암호 굳이 왜 써야 돼? 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뭐 어제 오늘 개발된 건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1950몇 년대부터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양자 컴퓨터는 양자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컴퓨터로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온 이제 컴퓨터 방식인데 기존에 010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개발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분야에 쓰일 수 있어라는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이제 슈어라는 알고리즘하고 그루브라는 알고리즘이 저희 사이버 시큐리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슈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든 슈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 있고 그루브라는 사람이 우리가 요거 그 제곱근을 구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요 비대칭키, RS 비대칭키라고 하는 RSA나 ECC 같은 알고리즘들은 전부 요 쇼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깨지게 돼 있더라고요. 빠른 소인수 분해를 적용을 하니까 깨지겠죠. 쭉 깨지게 돼요. 그래서 깨지는 속도를 보니까 1024 같은 경우엔 큐비트 2000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한 3시간 반 정도. RSA 2048은 4000 큐빅 가지고 했을 때 뭐 하루 좀 지나서 4096 같은 경우도 200 몇 시간, 좀 길긴 하죠. 55시간까지 나오긴 했는데 얘들은 충분히 사람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내에서 전부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 돼버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RSA나 ECC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인증서, 서명, 키교환, 우리가 TLS 통신을 한다거나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거나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를 실제로 암호화하고 있는 키 교환을 하는 거 말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 AES 알고리즘들은 뭐 2조 뭐 천억 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들은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IBM에서 올 초인가요? 내년까지는 4,000 큐빗의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 만약에 누군가 4,000 큐빗의 컴퓨터를 가지면 우리의 서명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좀 넘는 시간 안에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탈레스에서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데이터 위협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산업계에서 전 세계 한 3,000개 정도 회사에서 IT 실무자들과 그 경영진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고요. 거기에 데이터 위협을 얼마나 느꼈나,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었나,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조사인데 양자 내성 암호의 필요성이나 양자 내성 암호가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올해 또 특이하게 눈여겨볼 만한 게 AI나 이제 5G, 6G까지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68%가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하기라는 공격에 저희가 하비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에서 HNDL이란 공격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공격 때문에 PQC에 관심이 높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비율이 70%, 68%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인증서가 왔다 갔다 하고 TLS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비밀키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양자 이거 전에 저희 RSA나 ECC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은 못 해요. 어차피 지금은 깰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해요. 지금 수집을 해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그럼 내년에 IBM에서 4,000 큐빗의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풀어봐야지 하고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으니까 풀리진 않았겠죠. 근데 꾸준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후에 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8%의 응답자가 PQC에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내용입니다. 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했고 재작년에도 조사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레스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를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HSM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HSE라고 하는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HSM은 아까 그 SP800-208의 스펙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디지털 서명을 위해서 반드시 키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안에서 생성이 되어야 하고 이 안에서 서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SM을 뭐 기존에 아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그 시큐리티 모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서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얘는 뭐 이번에 PQC를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쭉 써오시던 제품입니다.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도 다 쓰이고 있고요. 쓰이던 제품인데 PQC를 위해서도 얘는 반드시 쓰여야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스피드 인크립터라고 하는데 얘는 네트워크 구간을 암호화하는 제품입니다. 이 암호화하는 제품은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정도부터 이미 여기 PQC 알고리즘을 다 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구간을 암호화할 때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스타터 킷이라는 것을 이번에 내놨어요. 얘는 지금 양자 시대가 다가오고 그 보안을 강화해야 하니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딱 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겠죠. 인증서도 서로 알고리즘도 안 맞을 거고. 근데 저희가 스타터 킷이라는 걸 내놓고 표준화되기 전에 표준화가 이제 표준화가 나오긴 했지만 표준화가 좀 더 확산이 돼서 이거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스타터 킷을 내놨습니다. 루나 HSM 저희 HSM을 통해 스타터 킷을 보시면 원래 HSM이라고 하면 요 HSM 여기 안에서 키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키를 어떤 크립토 동작들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에 지금 저희는 그 PQC 표준이 엊그저께 나오긴 했지만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 여기에서 저희가 PQC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듈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저희 협력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KCS11은 그동안 이제 PKCS11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표준화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을 했고 뭐 필요한 알고리즘들 세트를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스의 루나 HSM을 통해서 PQC 스타터 킷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알고리즘 얘기 나오고 어떻게 사용하는 얘기 나왔는데 난 잘 그런 거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LS 통신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VPN이나 코드 사이닝이나 PKI나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취지의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HSE라고 하는 아까 그 구간을 암호화하는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얘는 꽤 오래전부터 양자 시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IDQ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QRNG 칩, 그러니까 QRNG라고 하면 양자 난수,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양질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양자 난수 칩을 옵션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QKD라고 하는 그 양자 통신, 양자 암호 통신이죠. 양자 키 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인증서 발행을 위해서 PQC 양자 내성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양자 키 분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양자 키 분배는 이 장비 자체로는 되지 않아요. 지금은 양자 키 분배를 할 수 있는 그 양자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키 분배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이 키 분배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IDQ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도시바에서 요 유럽의 ETSI의 인증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IDQ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S통신사에 이제 그 인수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QKD 장비를 그쪽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탈레스에서는 요 인증받은 요 QKD 서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인증 테스트를 연동 테스트를 했고요. 이 QKD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5km의 링크 구간에서 뭐 6dB 정도의 손실을 예상을 한대요. 정도 했을 때 1000bps의 속도를 가지고 키를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테스트 기간이 뭐 100km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키 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얼마 전에 실무하시는 분들 들은 바로는 200km까지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자 특성을 위한 키 분배를 할 때 얘는 이제 키를 분배를 하는 제품이고 실제로 그 키를 이용해서 저희 HSE 같은 제품이 그 키를 받아서 빠르게 암호화해서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네트워크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이미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 키 분배나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제 이미 RSA나 ECC를 이용해서 키 분배를 하고 있고 키 분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키 분배를
RSA나 ECC를 가지고 키 분배를 한 것만 가지고는 키 분배를 하다 보니 새로운 PQC 장비가 들어오거나 QKD 장비가 들어왔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키를 하이브리드해서 얘가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이 키를 사용하고 PQC가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요 두 개의 키를 컴바인해서 비밀 키로 사용을 하고 QKD가까지 지원하는 곳에서는 여기 서로 지원되는 키들을 컴바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그냥 서로 키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니스트의 인증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보다는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키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저희 PQC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HSE라는 장비에서 인증서를 만들고 키 교환을 할 때 그 인증서를 사용해서 양쪽에서 키 교환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을 좀 더 간략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간략한 인증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런 퀀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팔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PQC 스탠다드에 내년에 포함될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인데 얘 같은 경우는 텔레스에서 스폰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써 있는 거고요. 그 팔콘 외에도 다른 알고리즘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PQC 알고리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탈레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PQC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품군입니다. 여기 루나 HSM하고 HSE 네트워크 인크리션 제품이 있고요. 요 링크, 요 QR 코드를 찍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찍으시면 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만져보실 수 있고 검증해보실 수 있는 링크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 22일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밖에 부스에서 함께 저희 준비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좀詳細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 저 QR 코드에 이 QR 코드 찍으시면 저희 설문조사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QR 코드 찍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